안녕하세요, 홍순호 세무사입니다.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5월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네, 바로 종합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셨거나 세무 대리를 외부에 맡기신 사장님들은 다시 5월이 왔구나, 세금 얼마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지만 프리랜서이시거나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세금이 10만원이 깎였더라도 수수료가 20만원이라면 이거는 10만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혼자서 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것도 난처하겠죠. 오늘은 이 선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알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에 표시를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시려면 이거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4월 초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아직 2024년도 분은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4월 말쯤에 서비스가 열립니다. 그때 접속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성명과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구분,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입니다. 이 항목에는 둘 중 하나가 써져 있을 겁니다.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 만약 단순 경비율이라고 써져 있으시면 세무사 없이 혼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홈택스에 모두 체험 신고가 이제 구현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프리랜서이시면 대부분 세금 환급이 나오실 거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시거나 적게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단순 경비를 뭐길래 이렇게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납세자가 장부를 다 만들어서 경비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장부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경비 처리를 해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인데요. 이 두 경비율의 차이는 얼마나 영세한가의 차이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더 영세한 사업자한테 더 많은 경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중에 학원 강사분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학원 강사는 단순 경비율은 62.7%이고 기준 경비율은 14.9%입니다. 만약에 강사님이 총 1억을 버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시면 경비율이 61.7%이니까 6,170만원이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은 1억에서 6,170만원을 빼면 3,830만원을 이익을 보신 거죠.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상 세금은 약 119만원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사분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시다, 그러면 1억에 14.9%를 곱해서 1,490만원이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8,510만원이 되실 거고 예상 세금은 약 1,123만원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경비율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10배까지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신고 도움 서비스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번 기장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장 의무에는 간편장부 의무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써져 있을 겁니다. 간편장부 의무자라고 되어 있으시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20%가 깎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장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장세 공제는 세금의 20%를 깎아주고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무사 수수료 대비 얼만큼 세금이 깎이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기본적으로 20%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이러면 무조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면 가산세가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 경비율이면 혼자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꼭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쓴 경비가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을 하시면 인테리어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 각종 소모품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쓴 경비가 단순 경비율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순 경비율이 60%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창업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경비율이 100%가 넘어갔다는 거죠. 적자가 나면 세금은 당연히 안 나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 적자가 난 만큼 내년에 소득세 계산하실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쓴 경비가 더 많다고 하시면 단순 경비율이더라도 꼭 장부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청년이시거나 창업을 처음 하셨다면 무조건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창업세액 감면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감면을 신청하려면 작성해야 될 서식만 5개가 넘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 감면 신청을 납세자가 직접 하면 전부 취소가 되는데요. 이 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창업 감면 신청은 사업 첫 해에 꼭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앞으로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4월 말이 되시면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검색해보자. 거기에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확인을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이면 단순 경비율이면 혼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로 써져 있으면 세무사한테 찾아가는 게 세금이 깎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이다. 그런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로 써져 있으면 이 두 가지만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적자가 났는지. 두 번째, 내가 창업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다면 혼자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준 경비율 대상자이다. 이러면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판단을 해보시려면 내가 간편장부 의무자이면 무조건 세금이 20%는 이득을 본다.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내가 혼자서 하면 가산세가 20%가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 홍순호 세무사는 설문지를 통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댓글에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